네, 어, 그, 약간 좀 잡담을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시각화랑, 오늘 배우는 코르플레스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막말로 이제 통계학과 전공을 전혀 살리지 않고 취업을 한다고 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써서 시각화를 할지라도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인터랙티브 플랫 같은 거를 그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굉장히 좀 그 기본적인 플랫들 위주로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언뜻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 제가 뭐 이 판다스를 되게 잘하고 거기 바플랏이나 라인플랏을 능숙하게 잘 그릴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별로 어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그 데이터 전처리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게 해본 사람들은 그게 되게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잘할 뭐 그런 건덕지가 있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코로플레스 웹을 그리는 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에 비해 갖고 되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난이도가 엄청 있는 플러스는 아닌데, 이거를 그릴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많이 인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원래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계속 이제 처음 강의 노트 만들 때 고민을 하다가 넣게 된 계기가, 사람인 같은데 이제 시각화 관련된 이런 채용 공고들을 보면서 떤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지리정보 시각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제 모셔가려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시즌별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잘 배워 두시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상관할 바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정말 모르면 잘 불편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파이썬 할 때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잘 못 따르면은 본인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답답해요. 근데 그 잘 배워두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편한 거고, 이런 거는 어필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진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외부에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팀을 이루어서 할 때 이런 시각화를 많이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필이 잘 되니까 이것도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빨리 하면은, 일단 코르플레스 맵은 이런 방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제가 코드를 뜯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폴리곤을 요 제이슨 파일 안에 이상한 로케이션 같은 정보들이 쭉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좌표 값들만 쑥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서울에 있는 코로플레스, 그러니까 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폴리곤으로 일단 그려요. 그러니까 폴리움에 있는 뭐 폴리곤 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다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필이라는 거를 true로 줄 수도 있고 뭐 이거를 false로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뭐 투명한 정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이 fill이라는 투명한 정도를 y 값에 대한 밸류에 따라 갖고 요거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폴리곤을 그립니다. 폴리곤을 이제 그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여기 이 폴리곤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파란색으로 할지 얼마만큼의 빨간색으로 할지 그런 것들 이제 숫자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채워지는 값들을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경기 두 개의 폴리곤을 그렸다 치면은 두 개의 폴리곤에 대한 정보를 제이슨 파일로 각각 폴리곤을 그리겠죠. 그렇죠? 서울에 대한 어떠한 이제 다각형이 있고 다각형 모양이 있고, 그다음 경기에 대한 이제 어떤 다각형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폴리곤에 이름을 붙여요.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S 아니면은 여기다가는 뭐 G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런 이제 두 개의 폴리곤을 그려주는데 이 S에다가는 내가 이제 얼만큼 빨강으로 할지, 여기는 또 파랑으로 할지 뭐 이런 거를 내가 매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얼만큼 빨강, 얼만큼 파랑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이 위에 있는 y값 있죠. y값의 정보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 뭐 10, 여기는 한 2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첫 번째 컬럼은 뭐 이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컬럼은 값 이렇게 넣어주는데 지역이 이제 S다. 그러면 이제 값이 10이고 지역이 G다. 그럼 값이 20이고 뭐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갖고 요 두 정보를 조합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폴리곤을 그릴 수 있는 제이슨 파일의 로케이션들 그것들이 지금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DF가 그러니까 폴리곤의 이름 그러니까 요 S라는 폴리곤, G라는 폴리곤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값이 이제 정리가 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있어가지고 이 각각의 이제 폴리곤에 대응하는 Y 값들로 색깔을 매핑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두 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코로플레스는. 그러니까 밑에 그 다각형을 뿌려주는 그 데이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그 다각형들이 이제 각각 하나의 다각형이 의미하는 뭐 어떤 이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이제 매핑되는 이제 그 통계값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간단한 예제부터 전국에 있는 행정구역을 시각화를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맵 오브젝트를 만든 것이고요. 제가 로케이션이나 이제 줌 스타트나 이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외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서울에 대한 코로플레스 맵 이런 경계를 하나 그려놓고 또 경기를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 폴리움 폴리곤이라고만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지도만 깔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코로플레스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이 클래스에는 지오데이터라는 그 파라미터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지오데이터는 우리가 그 글로벌 딕트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뭔가 이제 이 안에 이제 피처스 좀 이제 써보면은 이 안에서 뭐 0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서울이 없고 이 마지막을 이제 할까 이렇게 하고 얘가 뭐를 갖고 있더라 지오메트리 이 안에 지오메트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리네이트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이제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어떤 애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요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복사해서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요거 안에 있죠. 요거 안에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 안에 하여튼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데이터에는 폴리곤을 그릴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딕셔너리 형태의 제이슨 파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안 그려주고 이 넣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지. 일단 자기들이 이제 요 폴리곤들을 쭉쭉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계값을 그려서 전국에 있는 거를 이제 프로빈스 레벨로 그러니까 좀 더 글로벌한 레벨로 구역을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요거를 이제 로컬 레벨로 하고 싶다라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컷앤 페이스트를 해주고 요거 대신에 로컬 딕을 넣으면 되겠죠. 로컬 딕셔너리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이렇게 그 좀 더 작은 행정구역별로 폴리곤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로컬딕에 대한 그 폴리곤들이 이제 구역들이 150개 정도였으니까 여기 한 150개 정도 폴리곤들이 있겠죠?
어, 그 전주에는 이제 덕진구라는 구역과 완산구라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 덕진구하고 완산구 두 개만 이제 뽑아갖고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전주로 포커스를 로케이션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줌도 이제 10일 정도라니까 전주가 이제 잘 보이더라고요. 덕진구하고 완산구 전주시가 이제 여기 있죠. 덕진구하고 완산구만 이제 하고 싶으면은 로컬 요거를 써야 되겠죠. 그쵸? 글로벌을 쓰게 되면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전체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두 개인 것 같은데 그쵸? 요렇게 두 개가 이제 덕진구 완산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체 큰 거를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줌을 당겨갖고 이렇게 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요런 거를 전주시만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요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아닌 거는 그냥 화이트로 만들고 전주시에 대한 것만 이렇게 구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여기 있는 로컬 딕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피처스라는 게 있고 아까 여기에는 뭐 0번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이제 한 그 구역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그 프로퍼티라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퍼티를 하게 되면은 이거 괜히 실행했다. 프로퍼티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종로그 그다음에 뭐 베이스 그다음에 이름 영어 이름 이렇게 나오고 코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뭐 15번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강서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쵸? 한 100번 정도 해볼까? 100번 정도 하면은 뭐 의왕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이 중에 그 덕진구하고 완산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네임만 뽑고 싶은데 이 네임만 뽑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0, 1, 2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포문이 돌아가면서 네임들만 이제 쭉 뽑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 일단 요거는 지금 리스트잖아요. 요거는 리스트니까 길이가 있겠고 이 길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250개네. 아까 150개인 줄 알았는데 250개죠. 그럼 여기 이제 i를 넣고 i가 인 range 25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쭉 돌아가면서 이름들이 뽑히게 되겠죠. 종로구, 중구 어쩌고 쭉쭉쭉 이렇게 뽑히게 되고 수원 있고 이 밑에 쯤에 뭐가 있지?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응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로컬 딕이 아니고 그냥 그 뭐 전주 딕셔너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새로 만들어 갖고 그 딕셔너리에는 250개가 아니고 요 전주시 덕진구하고 완성구 딱 두 개만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로컬을 킵을 해두고 로컬 딕이라는 거를 킵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주 딕트로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 복사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뒤에 점 카피를 붙여야지 복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주 딕셔너리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25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 랭스를 조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리스트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 자리에 넣으면은 여기 있는 L은 여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L이라고 이제 써주기만 하면은 요거는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요 이름 중에서 전주시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름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두 개만 나오죠? 근데 로컬 기계는 지금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로컬 딕셔너리 보면 이제 0부터 해가지고 249까지 이렇게 원소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퍼티 네임이 전주시 덕진구하고 전주시 완산구라는 프로퍼티 네임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봤죠. 이 두 개만 가지고 여기 있는 피처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250개 원소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개의 원소들만 필요해서 그 두 개만 리스트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피처스에는 원래는 이제 이게 전주 여기에는 250개의 원소들이 원래 있었는데 리스트의 형태로 실행할 때마다 너무 괴롭네. 소위 뚝뚝 끊기네. 뚝뚝 끊겨. 줌을 끄면은 좀 빨라지던다. 아무튼 이게 지금 길이가 250인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길이가 2인 리스트로 이렇게 다시 만들고 싶단 말이죠. 길이가 2인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 있는 길이가 2인 리스트는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전주시 완산구에 해당되는 요거의 피처스고 두 번째 원소는 덕진구에 해당되는 피처스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쵸? 요렇게 하면은 그 하나는 이제 쭉 내려보니까 이게 완산구에 대한 그 좌표값들이고 두 번째로 쭉 내려보니까 요거 이제 덕진구에 대한 좌표값이고 요거 이제 전체 다양한 리스트의 길이는 당연히 2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로컬 전주 여기에서 250개 이상한 그 긴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그럼 두 개만 잘려 가지고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냥 요 코르크 플래스 맵이긴 한데 이 두 개가 색깔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폴리곤을 위에다가 그냥 뿌린 거밖에 안 되고 이제는 이 폴리곤을 각각 폴리곤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완성구는 뭐 전기를 20만큼 썼고 덕진구는 30만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20이랑 30이라는 값의 차이에 따라 갖고 색깔을 다르게 매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칩시다. 전주시 덕진구라는 곳에는 20을 썼어요. 전기를. 완산구는 30을 썼다고 칩시다.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 지도 위에 매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요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도이죠. 여기에서 폴리움
코로플레스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이제 만드는데, 여기 아까 지오 데이터를 전주 딕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되죠. 그쵸? 여기까지는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주 딕트인데 이 두 개의 폴리곤에 각각 그 이름을 붙이십시다. 이름은 제가 한쪽은 전주시 완산구라고 이름 붙이고 한쪽은 전주시 이제 덕진구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요 이름은 사실 이 전주딕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전주딕을 보고 다시 피처스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첫 번째가 덕진구 아니고 완산구겠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를 보면은 여기에 프로퍼티라고 또 있는데 여기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면은 네임이라는 게 있죠. 네임이 이제 전주시 완산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전주 딕트라는 거에 보면은 이 전주시 완산구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데 요 각각 폴리곤의 이름을 제가 전주시 완산구로 붙이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키온 프로퍼티의 네임 요 프로퍼티 네임에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지워주고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는 그냥 코로플레스를 그리고 이 코로플레스의 첫 번째 이게 위에가 완성구인가? 어디죠?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한쪽은 완성구, 한쪽은 덕지구인데 이거 이름을 이제 각각 이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 전주시 완산구라는 곳에는 내가 20이라는 값을 매핑하고 덕진구에는 20을 매핑하고 완산구를 30이라는 값을 매핑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20이랑 30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DF에 있죠. 지금 위에 있는 이 DF에 있죠. 그래서 이 DF를 정리를 하는데 이 DF에서 두 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컬럼 중에서 그 인덱스에 대응하는 컬럼이 있죠. 그러니까 코로플레스의 이름에 대응하는 컬럼을 앞에다가 써주고 이거는 문법이라서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했던 그려지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상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를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20, 그 다음에 30이라는 값이 위에 표현이 되어 있고 20은 좀 연하게 30은 좀 진한 파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기본 문법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 문법인데 요거를 잠깐 이제 복사해서 위에 가서 이제 다시 좀 살펴보면은 외울 때 두 개의 정보를 무조건 이용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하니까 두 개의 그 데이터 프레임하고 딕셔너리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요거는 뭐 그 우리가 그냥 돼 있는 거니까 요거는 하고 이 코로플러스 문법 외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두 개가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오 데이터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라는 인수에 이제 넣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폴리곤에 대한 거는 딕셔너리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폴리곤에 있는 뭐 이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숫자들이 매핑되어 있는 건 DF에 있다. 이렇게 두 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두 개의 뭔가 정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결하는 거를 컨캣이랑 멀지를 배웠죠. 그렇죠. 이거 뒤에 제가 써놨어요.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컨캣은 지금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좌우로 붙이거나 위아래로 붙이거나 이러는데 좌우로 붙이는 경우에는 로우에 대한 인덱스가 공통으로 있죠. 그다음 위아래로 붙일 때는 컬럼들이 공통으로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위아래로 붙을 때니까. 그렇죠. 머지는 공통의 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결합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정보를 하나의 뭔가 연결고리 같은 거를 찾아갖고 그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두 개의 정보를 참조하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거는 지오데이터에서는 property.name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그러니까 코로플레스 맵을 그릴 때 폴리곤을 그리잖아요. 그 폴리곤에 붙이는 이름, 그게 연결 정보고, 그 다음에 이 DF에서는 그 컬럼에 있는 앞에 있는 요게 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 키라고 써 있는 게 그 연결 정보고, 뒤에 있는 게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입니다. 그래서 요 문법으로 무조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이슨 파일로 폴리곤을 그린다까지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지오데이터 있고 전주 딕트만 넣으면 그냥 폴리곤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그 폴리곤에 이름을 붙인다에 대응하는 게 키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프로퍼티 네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df 있고 폴리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있을 건데, 여기에 정리된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각 폴리곤에 대응하는 y를 색깔로 매표하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게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하고, 여기가 각 폴리곤에 대응하는 게 되고, 여기 있는 일렉 유즈가 색깔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이제 실습을 먼저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했는데 방금 했던 날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직관이 코로플레스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가능한 연결의 매개체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좌우로 내가 컨캣을 하려고 하면은 로우 인덱스가 이제 똑같아야 되고, 위아래로 컨캣을 하려면 컬럼 네임이 이제 똑같아야 되고, 머지를 하려고 해도 뭔가 이제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그 같은 이름을 가지는 컬럼이 있어야 됐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두 개의 정보를 연결할 때는 항상 연결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코로플레스 맵 같은 경우는 이게 폴리곤이란 지역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프레임은 지역명이랑 또 어떤 밸류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지역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두 코로플레스에서 연결의 매개체는 뭐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같은 지역명이 연결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변수들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오 데이터하고 데이터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연결의 매개체를 이제 키온과 이 그 컬럼에 있는 첫 번째 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 자리는 전주딕에 대한 연결의 매개체가 위치하는 정보고, 여기는 DF에 대한 연결의 매개체가 위치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이거는 다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컬럼의 첫 번째 연결의 매개체, 두 번째는 이거 y에 대한 거, y에 대한 값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결의 매개체를 좀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막 예제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시 덕진구라고 얘는 한글로 써놓고, 여기는 전주시 완산구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똑같아요. 자, 보면 여기에서 그 코로플레스 맵을 그리고 싶은데, 일단 위에 있던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잖아요. 붙여넣게 되면은 여기에 위에 부분이 덕진구네요. 위에 부분에 대응하는 애만 20이라는 값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 매핑 값이 없으면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고 하고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주 딕이라는 거에 피처스 여기에는 뭐 0, 여기에 프로퍼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네임이라는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네임은 전주시 완산구거나 전주시 덕진구거나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컴마 이렇게 찍어 봅시다.
여기 네임에 해당되는 건 전두시 완산구, 전두시 덕진구인데, 그럼 이 폴리곤의 이름이 하나는 전두시 완산구, 하나는 전두시 덕진구인데, 그거에 대한 값들을 여기에 있는 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전두시 덕진구에 대한 거는 20으로 값이 있어요. 근데 완산구에 대한 키는 없잖아. 그러니까 매핑이 안 돼가지고 여기는 까맣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잘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에 전두시 완산구랑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매핑으로 바꿔보면은 요 똑같은 상태에서 프로퍼티 네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프로퍼티 안에 네임 말고 네임 언더바 eng라는 애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매핑이 되겠죠. 아까 매핑이 안 됐던 애가. 그래서 요거를 eng로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밑에 있는 거는 값을 찾았고 위에 있는 거는 값을 못 찾았죠. 그쵸?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이 해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거를 전주시 덕진구 막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덕진구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전주시 언더바 덕진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안 맞게 되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구역이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면은 당연히 통일이 되어 있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 코드 있죠. 코드는 대부분 만약에 이제 값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값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데이터에다가 이 코드 덕진구에 해당되는 코드가 지금 35012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성구에 대한 코드가 35011이에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넣습니다. 그럼 코드가 이제 할당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름이 이제 깨질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깨질 수 있는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을 요거 대신에 코드를 넣은 거를 하고 키를 네임이나 잉글리시 네임이 아니고 그냥 코드로 이렇게 넣어줘요. 코드로 넣어주게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그 폴리곤들이 두 개가 그려지고 그 폴리곤의 이름이 처음에는 전주시 덕진구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전주시 덕진구 이런 방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폴리곤에 대한 이름이 35012 이런 숫자로 이제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키에 해당하는 게 코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코드로 바뀌고 일렉 유즈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를 이제 시각화를 해볼 건데 행정구역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총 인구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울이 이제 많네요.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이런 거를 행정구역별로 내가 이 지도 위에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맵 오브젝트 위에 볼륨 코로플레스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일단 그 다각형을 뿌려줄 수 있는 데이터 그럼 이건 글로벌 딕트겠지? 글로벌 딕트고 이 글로벌 딕트에서 다각형들이 이름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써야 되겠죠? 키 언더바 온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잉글리시 이름이나 코드가 아니고 저기 한국 이름이 되어 있는 거로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 네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다각형을 뿌리고 이름까지 넣은 건데 이거를 값을 매핑하려면 여기 있는 인구에 대한 이 값을 매핑하려면 이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f에 어떤 게 인덱스고 어떤 게 이제 y인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인덱스 자리고 뒤에 있는 게 y 값 자리인데 인덱스는 얘죠. 얘.
y 값에 대응하는 애는 요거니까 요거를 해서 넣어줍니다. 가로를 닫아주고 to add to m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코로플레스니까 맵이 그러니까 15개의 다각형이 생기고 각각의 값에 이제 그 색깔들이 매핑이 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프로빈스 레벨로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본 거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시각화를 이제 로컬한 레벨로 이제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하고 붙여 넣어주고, 여기 지오 언더바 데이터에 글로벌 딕트가 아니고 뭘 넣어야 되겠어요? 로컬을 넣어야 되겠죠. 프로퍼티 네임에 이거 똑같이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고 컬럼은 봅시다. 행정구역 가로치고 시군구별 요게 이제 똑같네. 똑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인구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매핑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까만색 부분은 왜 까만색이 나오겠어요? 여기 있는 게 어떤 건 뭐 전주시 뭐 완산구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인구수를 이제 구별로 정리하다 보면은 뭐 전주시 빼고 완산구 덕진구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것의 차이로 인해 갖고 여기 있는 값이랑 얘랑 이제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게 생기고, 얘는 당연히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이런 일이 거의 생기겠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원하는 지역이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 이러면은 수동으로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두 개의 이제 키를 이제 맞춰주거나, 이제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여기 뒤에다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러한 구역에 대응하는 코드를 그냥 매핑을 시켜주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뭔가 이제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코로플레스로 그릴 때 보통 이제 이 파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를 매핑을 다 시켜줍니다. 그래갖고 그 코드 값이 있으면은 코드 값으로 매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대전의 인구수를 이제 코로플러스 맵으로 구별로 시각하는 숙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그 볼륨이 코로플러스 맵을 그리는데 되게 기본적이고 놀랍겠지만 이게 그나마 빠른 패키지예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느린데 조금 이제 그 화려하고 우리가 좀 쓰기 쉬운 플란리로도 요거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플란리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